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상담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죠. 29일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서울, 오후에 지방, 그다음에 30일 금요일 오전에 경기, 오후에 인천 상담 예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거의 모든 지역 본 지부에서 어지간한 자금들은 거의 다 소진 상태라고 연락들이 오고 있어서 자금 신청하시는 업체들이 자금이 필요한 시즌은 왔는데 신청하면 자금은 잘 안 나오는 좀 딜레마에 빠지는 구간이 와서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정책자금은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본인 소지지 관할을 지정해서 신청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자금이 얼마 있는지를 사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단 복걸북이지만 신청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큰 돈이 들어가거나 엄청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온라인 예약이 오픈된다라고 하면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순서대로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지정하시고 상담 예약을 하시는 게 사실은 다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 예약을 했는데 자금이 소진됐다고 연락을 받으시면 이제 사실은 중진공은 올해 12월에 2023년 1월 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중진공은 끝났구나라고 보시고 빨리 다른 기관으로 뭐 예를 들면 보증기관이나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혹은 자가나 자가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은 담보를 제공해서 유동성 확보를 하는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9월보다 10월은 지금 자금이 더 많이 소진돼서 신청 가능한 기회가 거의 없고요. 10월보다는 11월에 자금이 더 부족하고 더 많이 소진됐을 거고 12월에는 실질적으로 할당된 실적들을 다 채운 금융기관들은 실제로는 대출 업무를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12월이 내가 자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2월에 자금을 신청하시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미리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우리가 이제 어떤 자금 신청할 수 있나 이렇게 쭉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건물 사고, 땅 사고, 기계 사는 시설 자금인 경우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운전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통상적으로 따졌을 때 업력 7년 미만을 창업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업력 7년 미만 기업들은 이제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설 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업 소재지 관할의 예산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길이긴 한데요.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은 사실상은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시설자금 신청 금액의 50%만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업력 7년 이상 된 업체들은 사실은 운전자금을 단독으로 신청할 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몇 가지 이제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운전자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우리 여기 지금 열거된 것처럼 원전 때문에 우크라 사태 때문에 혹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번에 태풍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기업이 힘들어졌습니다라고 하시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산업재해나 환경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업력에 상관없이. 두 번째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출 기업만 위한 별도의 자금이 있는데요. 내가 수출 실적이 많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실은 뭐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금 관련된 자금들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꼭 중진공이 아니더라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금융기관, 은행, 뭐 보증기관들하고 거래할 때 수출 실적을 어필해서 조금은 더 나은 차입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그걸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여기 나와 있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입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 경영 인증 혹은 R&D 성공 기업 등등 뭐 특허 보유 기업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제품을 양산 중인데 그게 계획 중이어도 상관없고요. 이미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3년 미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뭐 연구소, 벤처, 특허, 이노비즈, 메인비즈, 뭐 NET, NEP, 뭐 지식재산 경영 인증 이런 내가 기술력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인증 심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별도의 업력에 상관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증공 정책자금에 지금 자금을 한 번이라도 써본 기업들 혹은 자금을 여러 번 써본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는 게 뭐냐면 모든 중증공 정책자금이 대부분은 횟수 제한에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받은 기업들은 사실은 여기 열거되어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는 융자 신청이 제외되기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 받기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열거되어 있는 뭐 시설자금이나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5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5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기업이 내가 시설자금이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의 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쓰기 어렵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내가 3회 넘게 쓰긴 했는데 예를 들면 10년 전에 한 번 썼고 최근 5년 사이에 2번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신청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진공 정책자금의 횟수 제한에 제한이 걸리지 않고 온라인 정책자금 상담 예약을 하러 들어가시면 이렇게 안내사항이 뜹니다. 이제 저는 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중진공 기준으로는 서울 동남부 지부입니다. 그래서 로그인했더니 지금 서울 동남부 지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년 창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예산이 다 소진돼서 안 되니 23년도 거를 준비해서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증공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이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사실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어서 왜 올리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제 상황 때문에 대외 환경이 어려워져서 정책자금이나 이런 기업 대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정책자금이 아무래도 이자가 올라가는 이런 이자 상승기에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대출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또 장기로 돈을 빌려준다는 특징, 장점 때문에 기업들이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틈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대출 브로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 성공보수를 주세요. 혹은 보험에 들어주십시오. 혹은 정책자금에 꼭 필요하니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뭐 ISO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벤처나 특허를 돈 주고 꼭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만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정책자금을 쓰시려고 하는 기업들은 예산은 소진된 상황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돈 주고 연구소 벤처를 만드셨다고 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진공 홈페이지에 공인증서로 로그인 한번 해보시고 내가 우리 관할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하고 버텨서 내년 23년도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중증공 정책자금은 기업이 신용등급이 좋고 매출이 좋아서 해주는 자금은 아니에요. 정책자금은 사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우리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목적인데 정책자금 심사하는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책 우선도 평가, 기술 신용도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할 수 있는 가산 항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정책자금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나 별도로 달아지는 수출 자금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벤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노비즈 기업을 가지고 이노비즈 혹은 메인비즈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NET, NEP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사회적 기업인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신청하신 분은 여긴 대상은 아니세요. 지식재산권이 이미 등록돼서 보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여기 카운팅이 안 되세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어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정부 R&D 성공 기업인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인지, 이런 내용들이 가단 항목이고요. 밑에 보시면 내일 채용 공제를 또 질의하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친고용 정책 중에 하나인 내일 채용 공제, 고용을 많이 늘리는 업체들, 그리고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NET, NEP, R&D, 뭐 특허, 이런 내용들이 정책 우선도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인증 여부가 또 가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만약에 우리 관할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우리 관할에 지금 연말까지 자금이 소진돼서 없다라고 하시면 나는 내년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연초에 신청해서 이 자금을 활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업들이 이런 정책 우선도 평가 항목들을 잘 구비하셔서 정책 자금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염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돈 준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왜 힘드냐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한정된 예산과 시간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자꾸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적기를 놓치는 경우들, 없는 예산을 또 소비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업부설 연구소는요, 인적 요건, 물적 요건, 좀 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전공과 학력을 가진, 경력을 가진, 자격을 가진 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허가 제도가 아니라 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소 설립했어요 라고 신고하는 거니까, 사실은 빠르면 하루 이틀, 길면은 일주일이면 연구소는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예를 들면 다음 주까지 내가 예를 들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날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9일날 혹은 30일날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정책운동도가 하나도 없어서 빨리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허를 지금 현장에서 이제 다니면서 들어보면, 특허를 지금 우선심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해서 빨리 하면 4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고, 이렇게 하면 또 R&D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거의 80~90%는 부정확합니다. 우선심사는 돈만 주면은 변리사님들이 잘 커버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도 짧으면 3~4개월, 길면 1년 안에 6개월 안에 이렇게 특허를 보유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다음 주 정책자금에는 특허를 활용할 수가 없죠. 지금 신청해서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올해 연말까지 특허를 내기도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가산 항목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업체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특허를 돈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교나 기부 같은 기관을 통해서 내가 우리 기업의 사업 방향이나 목적에 맞는 특허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지식재산권 보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특허를 우선심사 들어가서 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오는 방법이 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신청하면 심사기가 왜냐면 우리만 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당장 활용하기는 쉽지 않고요. 특히나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NET, NEP는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인증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기업도 수시로 신청을 받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연말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이 세팅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결국은 벤처기업 하나 남는데요. 벤처기업 확인은 사실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심사비 45만 원 정도를 결제하고 나면은 통상 심사 기간이 4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 달 반 이상은 걸립니다. 즉 지금 내가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사이에 벤처를 활용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은 불가능하고요.
10월 달에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달력 놓고 45일 계산해 보시면 지금 신청하셔도 1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벤처 기업이라는 스펙을 내가 확보해서 전략적으로 자금 조달을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벤처를 지금 신청하면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이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꾸 우리 기업들의 절실한 마음을 누군가 와서 내가 빨리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어필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셔서 업체들이 없는 살림에 자꾸 비용을 쓰고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정책 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정책 우선도 평가 항목을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전담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누군가의 특허 혹은 기관의 특허를 사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학교나 기보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제일 합리적이고요. 혹은 주변의 변리사님들을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거래처나 협력업체를 통해서도 방법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으로 내가 9월, 10월은 어렵겠지만 빨리 준비하면 11월, 12월에는 내가 우리 기업의 스펙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벤처기업 확인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자금 신청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우리 기업에 맞게 현실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정책자금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시선 파트너즈로 연락 주시면 적어도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뭐 관공서 소속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오랜 시간 중소기업들 관련된 업무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로 조언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굉장히 힘든 시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유동성 확보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문의 혹은 상담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